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두 수치형 변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래프와 상관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온도에 따른 아이스크림 매출액 데이터입니다. 자, 보시면은 온도도 숫자이고 매출액도 숫자입니다. 두 숫자형 정보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눈대중으로 온도와 매출액의 관계가 어떠한지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숫자 대 숫자를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대로 점을 찍어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점들이 얼마나 직선에 모여 있는지 수치화하는 방법입니다.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우리가 산점도라고 부르고요. 점들이 직선에 얼마나 모여 있는지 숫자로 계산해낸 수가 상관계수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점도인데요. 앞에서 봤던 표를 그래프로 옮긴 겁니다. X축이 온도이고 Y축이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온도와 매출액의 숫자들을 다 점으로 찍어서 나타낸 그래프가 바로 산점도입니다. 자, 어떤 관계가 보이시나요? 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직선이 보였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매출액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보셨는데요. 이렇게 숫자 대 숫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는 그래프가 산점도이고요. 산점도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이 이 직선의 관계입니다. 선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산점도를 그린 다음에는 직선의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직선의 관계가 있는데 직선 중에서도 이렇게 반듯하게 점들이 직선에 다 모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직선을 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는 이런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직선의 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관계를 강한 관계라고 부르고, 강한 관계는 직선의 기울기가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이 직선의 점들이 모여 있으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이냐 음이냐 이 기울기는 단지 방향만 나타내 주고 있죠. 또 직선을 중심으로 점들이 많이 퍼져 있으면은 약한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직선을 어디로 그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많이 퍼져 있으면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그래프를 보고 어떤 피처가 타겟과 더 강한 관계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숫자로, 즉 통계량으로 계산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통계량을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부릅니다. 상관계수를 구하면 어떤 관계가 더 강한 관계인지 혹은 약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이게 유의미한지를 검증하는 것을 상관분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는 가설검정이라는 도구를 배우지는 않을 겁니다. 상관계수는 소문자 r로 표기를 하고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또 0에 가까울수록 약한 상관관계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달라고 질문을 제가 강의할 때 참 많이 받는데요. 여기에는 정확한 기준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책들이 대략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 쓰는 겁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을 한번 볼까요? 자, 상관계수의 절대값을 지운 값이 1보다 작거나 같고 0.5보다 크면은 강한 상관관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0.2에서 0.5 사이를 중간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데 아주 강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약하지 않는 그런 관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0.1에서 0.2 사이는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약한 관계, 그리고 0.1보다 작으면 거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GPT로 수치형 피처와 수치형 타겟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석할 데이터는 레모네이드 세일즈 데이터입니다. 보면은 7월 1일, 7월 2일, 3일, 4일, 5일 이러면서 한 달 동안의 데이터이고요. 판매 지역이 공원도 있고 해변도 있고, 그랬을 때 레모네이드를 몇 잔씩 팔았는지 판매량이 있습니다. 얘가 바로 타겟입니다. 그리고 온도, 그 다음에 전단지 배포 수, 그 다음에 판매 가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수치형 피처들이 3개가 있네요. 온도와 전단지 배포 수, 그 다음에 가격. 이 3가지와 그 다음에 레모네이드 판매량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GPT에게 정말 자세한 정보를 제공을 해 주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 파일과 각 시트의 의미를 설명을 했고요. 비즈니스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분석 질문을 추가해서 분석을 시켰더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계수와 분석 결과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좀 전에 자세한 질문을 던진 다음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한글로 번역해 놓고 처음에는 이렇게 각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이 레모네이드인데 수치형 피처와 레모네이드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산점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산점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래프는 온도와 레모네이드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리플릿, 세 번째는 프라이스와 레모네이드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온도와 레모네이드의 판매량을 보면은 온도가 높으면 판매량이 좀 높고 온도가 낮으면 판매량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직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전단지와 레모네이드의 관계는 직선 위에 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레모네이드의 관계는 직선을 어디에 그어야 될지 딱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쌀 때는 판매량이 조금 높고 가격이 비쌀 때는 판매량이 낮게 형성된 것으로 봐서 가격이 올라갈 때 판매량은 줄어든다라는 관계로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도와 레모네이드의 상관계수는 0.48로 관계가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전단지와 레모네이드 판매량의 관계는 0.86으로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안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전단지 열심히 배포해야 되겠죠. 홍보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레모네이드의 판매량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27로 나왔는데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높을수록 레모네이드 판매량은 줄어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판매 전략을 세워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이 레모네이드 푸드트럭 사장님이라면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네, 할 수는 있죠. 근데 좀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는 범주형 대 수치형의 관계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